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시사 장학 퀴즈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합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방청객들이 많이 왔어요. 네, 점점 실업자들이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의 실상을 방청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몇몇 분들은 가계부채 부담을 안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다 구원해드리겠습니다. 길은 중생들이여 우리에게 오라. 예, 짧게 해야 돼. 오늘은 간만에 퀴즈. 네, 오랜만에 퀴즈 할 텐데 오늘은 오랜만에 퀴즈를 해서 그런지 그동안 쌓인 선물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물이 오늘 오신 분은 대박 났어 완전. 예. 이 책뿐만 아니라 선물 소개를 좀 짧게 해볼까요? 예.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의리의 라피자가 늘 함께합니다. 주식회사 라비냐의 이 차장님께서 라비냐가 아닙니다. 라비냐의 이 차장님께서 고급 와인을 오늘은 무려 5병이나 그리고 우리 고성국 박사가 집필한 10대를 위한 재미난 정치 만화 10대와 만나는 정치와 민주주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진작가 10사람이 상상한 지구 상상전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8월 10일까지 펼쳐집니다. 그 초대권을 환경재단에서 협찬합니다. 뉴욕타임스를 늘 시청하신다는 김모 씨께서 부친이 안성 죽산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명품 표고버섯 콩순이와 버섯돌이를 보내오셨습니다. 대전 중구의 여성 헤어 액세서리 전문점 노랑누리에서 예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도예명가 우리도예.com입니다. 여기서 고급 다기잔을 협찬합니다. 딴지일보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7년 동안 연재한 마스터 드림 포스 근육 만들기 강좌 남자는 힘이다를 한겨레 출판에서 협찬합니다. 2010년의 키워드가 정의였다면 2011년의 화두는 분노다. 93살의 프랑스 레지스탕스 노투사 스테반 에셀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담긴 책 분노하라. 아유, 돈이 아닌 대박. 얻어 걸렸어. 분노하라. 분노하라. 돌베개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이거 웃겼어요. 하여튼 오늘은 퀴즈를 내면 여러분들이 답을 써 드시고 선물 빵빵해요. 빵빵하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시사돼지 끝나고 대체로 다 거기서 이제 플레이를 멈춥니다. 하지만 저희가 PSI까지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백수고 그런데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는데 그 중간에 제가 광고가 하나 나가는데요.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위한 엄선된 상품 광고입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가 불우 어린이 그리고 불우한 한겨레를 위해 쓰여집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가장 불우한 저희 출연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샤워기를 최초의 광고죠 우리가 광고다운 샤워기가 들어왔어요. 지난주 처음 나왔거든요. 주문 한 명.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샤워기 회사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먹고 좀 살게. 집에다 샤워기 있잖아. 얼짱에서 좀 갈면 어때? 그리고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이 뉴욕타임스 최초로 그리고 제 인생 최초로 공식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 허리가 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2딸 때문에 허리가 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딸의 등록금이 한 해에 1,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2딸이면은 8천만 원 졸업할 때까지 4천 해가지고 그래서 뭐 퉁쳐서 일하기로 하자. 그리고 재산이 50억 되니까 딸이 50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왜요? 100명이 필요해요. 산수를 잘못했어. 가만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난 우리 김호준 정정하겠습니다. 사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사과하는 겁니까? 저희 시청자들에게 사과.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에게도 딸을 너무 줄여가지고 내가. 딸을
나를 절반으로 줄였어. 어떻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자, 퀴즈. 예.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문제 함께 하시죠. 1번 문제입니다. 북한을 돈 봉투로 매수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입니다. 국회의원이던 이명박 대통령 1996년 총선 때문에 재판정에 섰는데요. 당시 의혹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7년 동안 수행하던 운전기사가 전세금이 모자란다며 200만 원 꿔달라고 요청하자 이명박 의원은 이 운전기사를 가차없이 잘랐다. 2번 비서관이 선거 비용을 초과해서 지출한 사실을 폭로하자 당시 이명박 의원은 이 비서관에게 1억 2천만 원을 주며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3번 이명박 의원은 이 비서관에게 해외 도피자금으로 18,000달러를 주었다. 4번 이 비서관이 훗날 찾아왔을 때에 이명박 의원은 야, EXX야. 왜 찾아왔어? 너 같은 X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어. 라고 폭언했다. 5번 이명박 의원은 돈에 인색하기 때문에 비서관을 매수하기 위해 쓴 돈을 몰랐을 리 없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언론에 보도됐거나 네. 사람들 회자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네. 법원에서 인정한 법원에서 인정한 법적으로 예. 요 사실은 인정이 된다. 예. 이 5가지 중에 4가지는 확인이 안 된 거고 하나는 확실하게 법원에서 이거는 사실이다, 팩트다 인정한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오답률 굉장히 높아요. 예. 정답은 3번입니다. 1996년 총선 때 이명박 후보가 중로에서 나왔습니다. 신한국당 후보로. 상대당은 국민회의의 이종찬 후보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겼어요. 이명박 후보가 이겼는데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얼마를 썼는지 이제 신고를 하는데 9,500만 원까지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후보는 7,149만 원 썼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비서관이 그거 구라다. 우리 후보 6억 8천만 원 썼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어요. 이러면은 비서관이. 네, 비서관이 그 사람 이름이 김유찬인데,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의 존경하는 이명박 각하께서는 이거는 내가 모르게 집행된 돈이다. 이렇게 나왔죠. 하여튼 그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유찬 씨하고는 척을 지고. 그렇죠. 대선 후보가 됐을 때도 김유찬 씨 한번 나와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이명박 각하께서 네. 유력한 후보로 워낙 힘이 셌기 때문에 네. 김유찬 씨는 감옥에 갔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보기들은 다 김유찬 씨 주장입니다. 이를테면은 7년 동안 이명박 후보를 모시고 다녔던 수행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전세금이 모자라서 200만 원만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금방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한날 잘랐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김유찬 씨 주장입니다. 주장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명박 우리 당시 의원이 당선되셨는데 선거 자금 원래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9,500만 원을 넘게 쓰셨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이때 이명박 의원이 찾아가서 1억 2천만 원을 주면서 야, 네가 했던 얘기 뻥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네. 말하자면 매수하려 했다. 네. 요게 이제 김유찬 씨 주장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그 이명박 의원이 의원직을 잃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번 인간적인 연까지 끊긴 싫어서 김유찬 씨가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왜 찾아왔어? 너 같은 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김유찬 씨가 주장을 쥐는 했습니다. 알 텐데. 쥐는 알 거야, 틀림없이. 쥐는 알 텐데. 네, 그리고 또 김유찬 씨 주장으로는 남몰래 김유찬한테 돈을 줬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명박 후보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명박 후보는 자기 허락받지 않으면 10원도 집행을 못하게 한다. 나한테 그 정도의 큰 돈을 줬다면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법원이 확인한 것은 그 18,000달러를 줬다는 점. 네. 네. 미국의 다이서라고 차비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네. 유명한 얘기. 그 김경준 씨가 잡혀가지고 네. 자수를 할 때 네.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미국에서 이명박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갔어요. 네. 결국은 의원직을 내놓고 네.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있는 동안 현지에서 이명박 그 각하를 현지에서 굉장히 도와줬던 현지 기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기자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명박 각하도 돌아오고 그래서 90년대 말에 김경준 2000년대 김경준 씨가 그 기자 돌아왔다고 결혼식 하는데 축의금 좀 보내라고 했더니 축의금을 안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몇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왜 안 보내냐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 안 줘도 준 걸로 안다. 뭐. 네. 저도 기억 안 난다. 각하가 그러셨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자서전을 쓰는데 성금을 주고 나서 잔금을 안 줘. 잔금을 안 줘도 되겠다는. 각하 좀 주세요, 그거. 그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자서전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말이야. 자서전을 대필한 참, 사람으로부터 제가. 자.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썼다고. 그럼 각하가 쓴 겁니까? 자기가 안 썼어요. 예. 대필한 거예요. 예. 대필한 건데 예. 대필료로 7천만 원인가 받았거든요. 8천만 원인가 했는데 처음에 반을 주고 나머지 반을 안 줘가지고 그 사람의 표현이에요. 예.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더래. 그러니까 신화는 없다가 아니라 잔금은 없다구나. 잔금은 없다. 예. 그런데 예. 이 돈을 이제 해외 도피 자금으로 2천만 원씩이나 줬다는 것은 네. 10만 원도 안 내거든요. 예. 각하로서는 정말 엄청난 얘기인 거죠.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우리 각하께서 이게 위기 때 잘 쓰는 수법이 매수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예, 북한의 비밀 접촉을 통해서 돈 봉투에다가 10만 달러를 넣어가지고 슬쩍 내밀었다. 이런 거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완전히 다르다. 예,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각하는 그렇게 남을 말을 안 들을 때 매수하거나 이런 저질이 아닙니다. 쥐가 아니에요. 예,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예, 그럴 각하. 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예. 이번 문제입니다. 친한나라당 성향의 논조가 뚜렷한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이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세금 더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지만 결국은 내가 세금을 더 내서 옆집 대학생들의 학비를 대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 등록금을 받고 있는 유럽 대학생에 대해 우리 대학생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공짜를 좋아하는 유럽 학생들이니 탈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번, 유럽 학생이 여유 있는 만큼 그들에게 사적으로 등록금을 꿔야 한다. 3번, 유럽 학생과는 연애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4번, 동방신기, 소녀시대가 인기를 모으고 있으니 CD를 선물해야 한다. 5번, 슈퍼박테리아가 창궐한 만큼 그들에게 무공해 한국 채소를 선물로 줘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전부 다 도저히 했을 것 같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일단 했다는 거 아니야? 예, 했다는 겁니다. 뭐 중 하나 했다는 거예요. 네. 예. 도저히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했어요. 네. 하나, 둘, 셋! 정답을. 정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풀 멘트를 소개해 예, 주시죠. 풀 멘트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럽의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내 동료가 절대 유럽 대학생들과 연애나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 똑똑한 학생들은 이미 다 미국에 유학 가 있는데 유럽 대학생들은 평생 대학 다니면서 나라 돈을 쓰기 때문에 연애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논리야 도대체?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논리가. 우리 저 순덕이 누님 그 글은요 더 심각합니다. 근데
보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예. 무상 등록금을 받으면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아니 무상 등록금은 나라의 정책 아니야? 그렇죠. 다 무상 등록금 받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그 중간에 껴있는 게 이유가 똑똑한 애들은 다 미국 갔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식도 거기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덜란드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논리가 이래? 아니, 그럼 딸이 미국으로 가야지. 똑똑한 학생들은 다 미국 유학 갔는데 자기 딸은 왜 거기 가 있어? 이렇게 자식 디스 아니야? 자식 디스. 엄마에 의한 이해가 안 가는 논리예요. 예. 네. 아, 우리 저 순덕이 누님 유명합니다. 박사 공부하시는 분 혹시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대학이 더 나아요? 유럽 대학이 더 나아요? 그 미국에서 지금 유학을 많이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아시아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예. 유럽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쪽이 워낙 기초가 정립이 잘 돼 있어서 잘 이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다 공부를 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네. 미국이 더 우수하다 그래서 유럽 학생들이 뭐 그렇게 자기들을 더 아래로 취급해서 뭐 더 좋은 데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말 이 터무니없는 그런 논리인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유럽 대학이 미국 대학보다 핫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주장한다고 쳐요. 예.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왜 자기 딸은 거기다 보내? 그 말 자기 딸 얘기를 빼고 얘기했으면은 그러니까요. 그나마 또 그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네. 자기 자식을 거기 보내놓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은 거기서 연애를 안 시킨다는 거 아니야. 네. 무상등록금이기 때문에. 네. 이해가 안 가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가장 등록금이 또 비싼 나라라고 하니까 돈이 가는 곳에 실력이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리고 거지. 이제 공부를 안 해요. 예. 지금 세금을 더 내서 옆집 학생 학비 내주자는 거 아니냐. 예. 그 말이 아니죠. 예. 대학에 쌓아져 있는 적립금을 까서 예. 등록금을 떨어뜨리자는 거죠. 이 공부를 안 해,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 세금을 낸다는 게 국가를 위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인재들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결국 등록금. 그리고 자기가 2배 정책이라고 하는 내놓고 것이. 반만 내도 되는 걸 2배 내놓고 좋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아, 3번 문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거. 예. 자, 3번 문제 3번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우리말 실력이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중 이명박 대통령이 남긴 방명록 중에 가장 오래전에 작성된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최후의 한국까지 찾을 때까지. 2번 당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3번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4번 이회창 총재님 못 만나게 되니 몇 자 적읍니다. 5번 문학의 큰 별이여 고이 잠드소서. 자, 하나, 둘, 둘, 셋. 오. 아, 오늘 정답 적습니다. 네, 이것도. 적어요. 예. 적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예. 4번. 예. 이거 지난 대선 때 말이죠.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쓴 거고, 4번 같은 경우에 대선 직전에, 이회창 총재가 말이죠. 대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할 때, 이명박 후보를 비난을 했습니다. 예. 비난을 하면서, 이제 출마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후보가 이회창 총재 집으로 갑니다. 서빙고동. 네. 가가지고 만나려고 했는데 없대요. 그래서 그 경비실에서 편지를 씁니다. 네. 네, 편지를 쓰는데 이 총재님 못 만나게 되니 몇 자 적읍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말이죠. 저는 근데 예. 이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 2번 있지 않습니까? 예. 안읍니다. 예, 적읍니다. 예. 저는 이건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읍니다로 공부를 했어요. 네. 88년도에 89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89년 네. 3월. 그런 걸 쓸데없이 기가 오래. 아마 근데 중3 때였거든 그때. 맞춤법 개정안이 그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89년에 만약 개정이 됐으면은 22년, 3년째죠. 네. 23년간 책을 안 읽은 거죠. 책을 안 읽을 뿐더러 쓰지도 않았다 글을. 그렇죠. 글을 쓰지도 않았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책을 설마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은 이해할 만하다. 그리고 기왕 이해한 김에 딴 것도 좀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예. 보니까 이 고희, 고시. 이 고인데. 고인데 네. 이건 철자가 틀렸을 게 아니겠냐. 네. 고희를 쓰려고 했더만. 고이. 고희. 칠순. 그러니까 문학의 큰 별들은 칠순에는 잠드세요.
어떤 수면 복지라든가 예. 그런 차원의 고희가 아니었다면 또 철자가 맞아. 고희가 맞을 거야 아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각하의 애틋한 그런 정책적 배려. 그만 잡으세요. 서울에 사지 마시고. 아니면은 일본어일 수 있습니다. 일본어. 고희가 일본어로 커피거든요. 커피. 예. 커피를 드시고 잠드세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는. 그 다음에 또 내가 딴 걸 또 봤어요. 예. 또 있어요.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후보 시절에 현충화가 쓴 거거든요. 네. 이 풀 문장이 뭐냐면 번영된 조국 건설에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바친다. 이게 어떤 물건을 아래쪽에 있을 때 바친다는 그런 뜻이죠. 바친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밑에서 바친다. 공구리를 치겠다는 거죠. 4대강 공구리를 치겠습니다. 공기를 밑에 바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가 각하를 이해해줘야지 누가 이해해줘. 수리남에서 이해해줄 리가 없잖아. 네. 근데 제가 이 1번 있죠. 가장 최근에 쓴 거. 네. 최후의 한국까지 네. 이게 뭐죠? 풀문장이? 한국까지? 찾을 때까지. 최후의 항구를 찾을 때까지. 차지 그 종성이 지읒인데 치읒이라고 했어요. 예. 그것도 그렇고 네. 최후의 한국까지 찾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 한구를 찾을 때까지인데 네. 이렇게 쓴 거잖아요. 네. 이거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졌어. 이건 모르겠다. 요건 졌고 네. 나머지는 이해해주자. 웃겨요 우리 각하는. 네. 자, 그러면 또 이번엔 4번 문제로 넘어갈 텐데 우리 김호준 총수에게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 네, 만나보겠습니다. 예. 4번 문제입니다. 한겨레 김도형 선임 기자 보도에 따르면 MBC 김재철 사장이 최근 PD연합회 행사에서 소속 회사 PD의 발언에 경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철 사장을 화나게 했던 발언은 다음 중 무엇이었을까요? 1번 김재철 사장은 10월에 그만두고 내년 총선에 나간다. 2번 나는 가수다 김영희 PD 교체는 청와대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3번 김미화, 김종배, 김은국 그리고 김어준까지. 김재철 사장은 본인이 김씨면서 김씨를 미워한다. 4번 우리 사장님이 김인규 KBS 사장보다 더 바보지요. 5번 김재철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장악 음모에 충직한 애완견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었습니다. 4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PD 연합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PD다 해서 각 지상파 방송의 PD들이 이제 모인 자리였는데 그래서 사회를 우리 김호준 총수가 봤어요. 근데 이제 김호준 총수가 특유의 또 입심을 발휘해서 KBS PD 한 명, 또 MBC PD 한 명에게 각각 물어봤습니다. KBS 김인규 사장이 더 바보냐, MBC 김재철 사장이 더 바보냐 그랬더니 KBS PD 말로는 두 사람의 진검승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진짜 웃기더라고요. 네. MBC PD는 우리 사장님이 더 바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에 우리 김재철 사장님이 경로하셨다는 겁니다. 예. 왜 경로하죠? 그래서 이 뭡니까 예. 경위서 예. 이런 거를 그 PD에게 참석한 PD들에게. 아니 저 본인한테도 또 묻는다고 하던데 경위를. 저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를 자르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네. 네. 제가 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네. 그리고 그 경위서를 쓰신 모든 PD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하나 재밌자고. 나 하나 재밌자고 다들 공경에 빠뜨리고. 네. 나 나쁜 놈이야. MBC, 예. MBC PD 수첩의 PD들도 예. 어디를 보낸 줄 아십니까? 예. 저 용인에 가면은 부동산 관리하는 데 있어요. 예. PD 수첩 PD를 글로 보내서 부동산 관리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초등학생들 견학 오면 안내하고 있습니다. PD 수첩 PD가 열 안 받게 생겼어 그 PD들이. 근데 그 바보라고 했다고 화를 냅니까? 그분이 직접 화냈는지 네. 안 냈는지 예.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네.
심각한 조처들이 있는 거죠 지금. 저를 자를 것인가 말 것인가. 예. 나도 몰라요. 네. 자르면 땡큐지 뭐.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 저 김재철 사장님이 이걸로 자른다든지 이러면은 본인이 바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픈 구석을 찌른 거 아니에요? 바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아니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인증이 되는 거죠. 인증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5번으로. 5번으로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국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다음 중 명백한 국기법 위반은 무엇일까요? 한명숙 총리 부분은 그건 사실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국기를 보도할 의도가 있어야 사실은 그게 그렇죠. 국기법 위반에 우선 목적이 있고 예. 목적 다음 행위가 나오는 거죠. 예. 네, 국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어야 먼저 예.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예. 분향소 바닥에 태극기가 깔려 있는데 예. 그럼 분향하려면 공중분향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응? 말이 안 되잖아. 또 저 한명숙 총리는 신발을 벗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진짜 웃긴 건 검찰이 이걸 받아가지고 예. 정식으로 사건 배당을 했다는 거야. 그게 진짜 웃겨요. 내가 보기에는. 자, 정답 들어주시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복을 입을 때는 거수경례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각하께서는 양복을 입으셨는데 또 군대도 안 다녀오셨는데 예, 이랬어요. 물론 이제 국기법을 위반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무슨 처벌 조항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좀 쪽팔린 거죠. 예.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죠. 대한민국 국기법 또 한대 맞춤법 이런 것들을 몰라요 보면은. 책을 안 읽으시니까 네. 책을 멀리 하시잖아요. 네, 책을 멀리 하죠. 책을 멀리 하시고 책을 보면 입안에 가시가 돋아. 아니 근데 우리 각하께서는 신화는 없다는 읽으셨을까? 이다 본인이 쓴 게 아니니까 읽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거는 예. 자신이 했던 말. 예. 그거 녹음했겠죠. 그걸 들었겠죠. 다시 한번.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퀴즈 형식으로 우리가 예. 샤워기의 이 판촉을 위해 가지고 이제 곧 나올 샤워기가 어떤 질환에 좋을지 적어주세요. 나 적어주세요. 지금 한번 적어주세요. 모르시면 그냥 상상으로 한번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고독에 좋아요. 고독에. 네. 온몸에 타고 그러잖아 물이. 자 하나 둘 셋. 아토피, 신경질환, 쥐, 가려움증. 예. 또 뭐 있나요? 치질. 치질. 저분 좀 마음에 듭니다. 잇몸 질환. 잇몸. 막 나와 이렇게. 이거 살렸어요. 잇몸 질환. 어쨌든 요거 끝나고 나서 나올 저희 중간에 인포모션을 보시고 예. 샤워기를 사실 때마다 저희 출연료가 네. 몇천 원씩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는 고성국의 정치인이라는 책을 내신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네. 고성국의 고성방가로 진행할 텐데 심지어는 고성국 박사님 그 책이 표지가 고성국 박사님 사진이야.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책을 팔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자기가 자기를 디스해. 그 고성국 박사님 다음 주에 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시사토이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꾸십시오. 피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음이온 건강 샤워기 스킨 케어스. 첫째, 피부 위생을 최우선으로 대한 아토피협회 회원사로 아토피협회 추천 제품. 둘째, 깨끗한 물. NSF 인증 2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ROHS 검사 필터. 물살이 세집니다. 물이 절약됩니다. 물이 들어집니다. 물이 건강해집니다. 꼭 필요한 선택 스킨 케어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이번에는 PSI 시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의 주제를 저희 작가가 뽑은 주제를 오늘 아이템들이 전 장관 자살, 박지원 왜 남한 조사에 MB와 함께 가라앉을 4인방, 참 재미없는 이정희 유시민 러브콜 어떻게 된 건가? 등록금 힘들면 군복매라. 이거 누가 한 소리예요? 모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룰 만한 거라서 손학규 대표가 MB에게 영수회담. 예. 문재인의 운명. 저희가 여기서 2년 전부터 쭉쭉 빨았던 문재인 이사장님이 드디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발견.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눈에 걸리는 것이 손학규 대표의 이 MB 영수회담 제의. 예. 이 제스처가 말이죠. 예.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제스처. 둘이 만나서 실제로 뭘 대단한 국정 돌파를 하겠어요. 예. 제스처라고 보는데 민주당에 계시니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왜 이제 가라앉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를 내밀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국정을 여전히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고 본인의 변명을 할 기회를 주는 거죠. 아마 대통령하고 이렇게 마주 앉으면 자기를 대선 후보급으로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면서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것도 박근혜 전 대표보다 다음에 게다가 아마도 박근혜 전 대표가 하니까 그럼 나도 박근혜 전 대표는 했나요? 그 회담을 둘이 했죠. 회담을 했고 둘이 했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 보좌진 쪽에서 대표님도 해야지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표와 동급이 되지 않겠냐 요런 이제 누가 얘기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산업 스파이다. 손학규 대표 영수회담 제의한 거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의원들도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최고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친구가 없네 이분이. 손 대표가 진짜 친구가 없잖아요. 대표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면 제가 보기엔 마음을 터놓고 지낼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들도 없죠.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친구 없죠. 제가 이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여기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친구였어요. 과거에는 친구였는데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들도 무슨 의총이나 당의 어떤 논의기구에서 얘기해갖고 된 건 아닌 것 같다. 개인적인 선거 전략이네, 개인적인.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잘 언론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뭐 당내에서 얘기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보다도 그 자체도 문제죠. 그렇죠. 이 시점에 영수회담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지역에 그 확대간부회 하면서 민주당 활동하는 분들하고 모였는데 어젠가 영수회담 한 그날이었었는데 왜 영수회담을 하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네, 모르겠고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대학생 등록금 반값 등록금 때문에 지금 무척 분노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모든 집에 한 집당 대학생 한 명 혹은 초등학교 엄마들도 지금 이 문화재 시위하러 나와요. 왜 그러냐 할 때 내일 모레 우리 애들이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진짜 대학 못 보낸다. 그래서 그 반값 등록금 문제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그 부부를 끓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입을 열면 열수록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자신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지역 주민이 한 얘기입니다. 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건 변명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는 저쪽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변명할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순전히. 그냥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얻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수회담은 시의적절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견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의원님의 견해요. 의원님의 견해. 제 견해는 저는 손학규 대표가 늘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영수회담 할 때가 아니고 대학생들과 함께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될 때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의지와 복지 문제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하고 함께 가는 자세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분은 센스가 참 없어요. 손 대표가 하는 결정들을 보면. 아니, 손 대표는 있겠죠. 그 센스도 있고 그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늘 문제죠.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서요. 혼자 결정 내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아니, 미리 방송 시작하기 전엔 김총수가 비판하고 내가 디펜스 하기로 했잖아. 왜 나더러 비판을 하라고 시키냐고. 나는 다 했는데. 산업 스파이 다 했잖아. 산업 스파이. 저는 손 대표를 볼 때마다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 산업 스파이. 네. 산업 스파이. 이런 느낌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로 민주당 가서도 외톨이인 것 같아요. 아니, PSI 보는 그 손 대표 측근의 어떤 후배 한 명한테 제가 경고받았어요. 거기 나가서 손 대표 얘기할 때 비판하면 강력하게 디펜스 해야지 같이 낄낄 웃고. 어? 아, 지금 형님 제정신입니까? 공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공천, 네. 무섭죠, 공천. 그 얘기 나오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쫙 나잖아요. 가뜩이나 대부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게 그 핑계 때문에 공천 안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오늘 낄낄거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그 앞장서서 발언을 했고요. 아니, 자기 표를 깎아먹은 것 같아요, 스스로. 전통적인 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힘을 얹어줄 만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보통 이제 언론 보도가 돼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이미지 위상이 올라가는 그 작전. 지금 굉장히 구태의한 작전이에요. 지금 반값 등록금은 저쪽 진영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말고사 시점이다. 이 열기가 죽을 것이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반값 등록금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방학이에요. 그 시험이라는 얘기는. 그 뒤를 왜 안 봐? 맨날 나와 이제. 아니 그리고 이 반값 등록금은 아주 깊은 주제예요. 이 주제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 진정성도 높은 거고 확장성도 무척 높은 거예요. 게다가요. 이게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졸업해도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다 빚쟁이 된 거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잠깐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국과 시점은 전 국민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갖고 걸게야 되는 시점. 선동하고 오늘 난리가 났네. 그러면 지난주에 등록금 얘기하긴 했는데 등록금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등록금이 힘들면 분목무 해라. 미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분목무 하는 동안도 이자 나와. 아니, 그 병무청 관계자들이 이명박 대통령 끝났다고 보고 민주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런 문자를 단체로 보낸 것 같아. 근데 이 레임덕도 진짜 이런 레임덕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아니 이 정도면 병무청이 셀프 탄핵에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어? 완전 셀프 탄핵에 몇을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공과단인가? 등록금 문제가 아니 병무청이 훌륭한 생각을 했네. 등록금 문제가 기말고사 들어가면서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어요. 요 방송 오늘 녹화하는 요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지금 그 대규모적인 그 집회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너희들 이 정도 갖고 이 반값 등록금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투쟁해서 안 된다. 하려면 제대로 세게 하라. 그러려면 내가 너희들 세게 하기 위해서 약을 좀 올려주마.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 등록금 저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출. 등록금 대출하고 졸업하고 나서 갚는 게 그 껍데기만 보면 미국, 유럽식 비슷하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보면. 그렇죠. 등록금 후불제하고 대단히 유사하죠. 근데 유럽식은 사실은 취직을 못했거나 수익이 얼마더라? 일정 수준이 안 됐을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700만 원, 3천만 원쯤 되죠. 3천만 원쯤 되기 전까지는 안 내요. 등록금을. 그리고 그 연봉이 떨어지거나 실직을 해도 안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를 가도 돼요. 군대를 무조건 가도. 군대 가서도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사실은 그 금융기관들 장사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사실 국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그동안도 이자를 내야 돼. 이건 교육복지나 국가가 지원하는 게 전이 아니다. 장사라는 게 분명한 거죠. 성격이 드러나는 거지. 장사를 국가가 시켜주고
그래서 학생들을 빚쟁이를 만든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등록금을 내면 학교는 싸나. 학교는 그걸로 돈을 벌어. 예. 이 구조죠. 이 구조. 학생만 그렇죠. 돈을 빨리고 있는 거죠. 그 ICL이라 그러잖아요. 뭐 취업부, 네. 취업부 뭐 등록금 뭐 상환제도인지 뭔지 하는데 그게 사실 원래 제안하고 발의한 거는 2006년 4월에 제가 낸 거예요. 등록금 후불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방심했어. 제 책임이 좀 있는 게 등록금 후불제의 기능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데 네. 이 철학과 정신을 제대로 못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못 가르쳐줬으면 2008년도에 국회의원 돼서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데 떨어져서 또 못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여기 등록금 문제를 한나라당이 잘못 푸는 거에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 좀 있습니다. 낙선이. 예, 낙선이. 본인의 낙선이. 모든 건 당선만 됐으면 그럼요. 그래서 등록금 문제, 등록금 후불제를 유럽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정권을 되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당선돼야 됩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정봉주가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간단해요. 심플해.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노원구, 공릉동, 월계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글로 이사 와야 돼. 예, 다음 주제 하죠. 박지원 지금 원내대표 아니죠? 예. 박지원 의원은 신났어요. 예. 오히려. 왜 그러냐면 지금 박지원 의원이 뭘 맡고 있냐면 저축은행. 네. 저축은행 조사 진상조사단인가 그걸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그쪽으로 좀 정보가 모여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한번 워닝을 했죠. 그렇죠. 원이라고 볼 수 없는데 청와대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샅샅이 조사해라.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축은행은 영남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저축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호남에 보혜저축은행도 있고 여러 저축은행이 있으니 호남저축은행과 민주당 중견 의원들 민주당 지도부도 관계되어 있을 터이니 너네가 자꾸만 저축은행 사태 파면 우리가 이것도 까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만 나가자 네. 라고 하는 경고를 했다고 저희가 해석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박지원 그 의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주위에 무슨 저축은행과 관련되어 있음직한 내용을 계속 조사하고 들어가니까 박지원 대표는 계속 뜨는 거죠. 그렇죠. 띄워주는 거죠. M 실장의 역할이다. 예. 계속해서. 신났어요, 이분이 예. 요즘. 존재감이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왜 내 주변만 조사하는데 이게 실제로요. 민주당 전 국회의원을 뭐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저축은행 사태가 1차 조사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금감원의 비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금감원의 비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설사 호남에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호남의 민주당이 여당 역할이긴 하지만 실제 권력을 잡고 있을 때의 행동과 아니면 그쪽 한 지역에서 여당 역할을 했을 때 행동 반경은 확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데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금감원의 직접적인 조사를 받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이 자기들에게 무슨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호남 정치인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세월이 이미 10년 가까이 흐른 거 아닙니까? 10년이 뭡니까? 네. 그렇죠. 한참 흐른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도 3년 만에 박지원 대표 전 대표 주위를 만약 조사한다든지 민주당 의원들 주위를 조사한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 건드려서 그분들을 정치적으로 부각시켜주는 이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정보망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계속 우리가 주장하지만 청와대가 부처별로 활동을 하지만 부처끼리 코워킹하는 거 네트워킹돼서 함께 협력해갖고 일을 하는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그때는 철저하게 함께 협업을 하면서 되는데 지금은 부처가 자기 부처만 살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줄을 대려고 하는 이런 현상만 있고 부처끼리 협력하는 관계는 완전히 끊겼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보이는 레임덕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느 부처에서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에서 정보를 갖고 있으면 국정원하고 공유하고 검찰하고 공유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청와대 정무수석실하고 공유하고 이런 공유 관계가 완전히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국세청하고 검찰하고 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 예. 한상률 청장이 당시에 예.
박연차 수사한 자료를 검찰에 안 넘겼잖아요. 검찰에 안 넘겼고요. 정무수석을 통하지도 않고 직접 대통령에게 직보하니까 대통령이 국세청 대단하다. 그래서 정무수석이 한상률 청장한테 전화했고 야단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이 열받아가지고 자료 내놓으니까 안 내놓으니까 예. 최초로 예. 국세청 압수수색했죠. 그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사실은 그때부터 만드는 이 M 실장님. 근데 이제 그때는 그때는 정권 초기였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랬을 그 터인데 지금쯤 되면 여기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짐작하는 거 일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도 짐작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상세한 정보를 갖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 아니 듣기가 싫어. 너무 많이 전화가 오니까. 아 실제 들은 얘기들이에요.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송하고 싶지 않으세요? 잠시 방심을 하면 일단 얘기가 다 자기 자랑으로 연결돼 있다. 내가 물 먹는 틈을 본 거야. 빨리빨리 막아야 되는데. 예. 그 결론은 없죠. 아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런 게 야당 의원들 손을 내고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저인망식으로 쭉 정보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이고 단발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부에 이런 관리, 견제, 감독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레임덕이 상당히 깊숙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박지원 대표만 뜨는 거예요. 그렇죠. M 실장님의 공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이사장. 예. 또 짧게 한번 해보죠. 운명. 아니, 책을 냈고 요 좀 길게 해도 돼. 이거는 문재인 이사장 요 부분은 네. 또 우리 김어준 총수의 밥줄 아닙니까? 전공 분야 아닙니까? 그럼 전공 분야죠. 그리고 네. 내가 대통령 되라고 해서 대통령 됐으니 자리 내놔라. 뭐 할까나? 나 국정원장.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문재인 씨가 오늘자 그러니까 방송 나갈 때쯤 지난주 그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운명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네, 이 책 이 책을 저희가 네. 저기 오늘 방청객 한 분이 예, 이인규 씨하고 친한 분 선물로 예. 책을 4권이나 사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예. 네. 근데 제가 이분을 또 만나봤지 않습니까? 예. 먼저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야권 연대 테이블이 원탁이 마련되게 되면 저희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직업을 정치인으로 바꿀 생각은 없다. 근데 그 문재인 이사장이 참 실수를 하는 게 우리가 문재인 이사장더러 그 직업을 정치인으로 바꾸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네. 직업을 대통령으로 바꾸라 그랬던 거죠.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작이들 듣지 마시고 행정부의 진작이 들으면 얘기를 못해요. 행정부의 최고 대빵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죠. 정치인이 국회의원 아니죠. 하라고 그러면 정치인. 국회의원 하라고 그러면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직업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나에게 국회의원 출마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대통령 출마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건 계속 항상 얘기하지만 아주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내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내 얘기 들을 때 멍멍멍멍 이러고 있지 말고. 이분의 스탠스는 이거예요. 언제까지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는 정치할 생각이 없고 다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왔기 때문에 야권 연대 역할을 해서 불쏘시개. 예. 그러니까 자기를 도구로 쓰라는 거지 권력 의지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비밀을 하나 폭로하자면 이 책이 저기서 추진한 겁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재단에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이제 언론에서 딱 보면 보통 정치인들 출마하기 전에 자서전을 써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서전을 내면 출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노무현 재단에서 준비를 이 책 지금 이제 한번 정리하셔야 된다고 정리하셔야 된다고 쭉 얘기했는데 문재인 이사장은 본인만 몰라요. 노무현 재단에서는 이걸 출마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본인만 모릅니다. 본인만 이것이 출마 선언을 읽힐 수 있다는 걸 본인만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 게 노무현 재단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지금 시점이 책을 출간하는 아주 절묘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까지 1년 반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반 남았는데 만약 정치를 안 하던 사람들이 뛰어들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정치를 안 하던 분들이 대통령 뭐 레이스에 뛴다든지 하는 게 1년 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늦었고,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지금 선언하면 너무 빠릅니다.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내년 4월서부터 6월 사이쯤에 선언하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정치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사실은 올 초나 지난해 연말서부터 군부를 지피면서 이 분위기를 좀 나갔어야 되는데, 아주 특이하게 문재인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정치를 안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를 안 하는 사람 치고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본인의 본심입니다. 예,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매년 5월만 오면 문재인 실장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지난 그 4월 27일 재보궐선거 김해 단일화 때 또 문재인 실장이 힘을 빌렸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 책을 내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정의 대선 레이스에 한 발을 넣는 거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노무현재단에서는 노무현재단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노무현재단은 다 알고 이사장님만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의 이제 파괴력, 경쟁력 이거를 본인만 몰라요. 오로지. 그래서 본인한테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초반에는 화를 냈어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지금 화를 안 내나요? 지금은 그래도 하도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방송이 이게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김총수님이 얘기하는 건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사람들이 보면 문재인 실장과 엄청 친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문재인 실장한테 줄을 대려면 김총수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97년 집권할 때, 2002년 집권할 때 상황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남에서 13% 지지를 얻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에서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카드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한 500만 표 가까이 표를 뺏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역할이 결정적이었었죠. 근데 영남에서 얻은 그 득표율이 13%입니다. 영남에서.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5%, 2배 가까운 득표율을 했죠. 영남의 지지를 그 본격적으로 얻게 되면 이번에 승산이 있다고, 이제 대선에서, 내년 대선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게, 김두관 지사가, 경남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서 53% 득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길 부산시장이 민주당 간판을 걸고 나서 44.57%를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4%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45%로 얘기해달래. 44.57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영남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득표율 25%보다도 훨씬 그 웃도는 이런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영남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승산 있는 싸움이다라고 이런 판단하는 게 영남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영남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영남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근데 영남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당에서 보면 지금 대체로 손학규 후보에게 많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학규 후보는 출신지가 중부권 아닙니까? 중부권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문재인 실장이 레이스를 건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무척 높고, 문재인 후보가 나오게 되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온다고 한다면 영남에서 적어도 경남에서는 김두관 후보 그 지사가 얻었던 득표율, 부산에서는 김정길 시장 후보가 얻었던 이 득표를 저는 상회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영남에서 53%가 경남에서 53%가 넘어가는 득표율과 부산에서 45%가 넘어가는 득표를 하게 되면 이 대선은 해보나 마나합니다.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계속 뭐냐면 손학규 대표가 지금 이 부동의 민주당 그 주자고, 그래서 무슨 일이, 그러니까 불쏘시개가 됐든 아니면 실제 달리든 문재인 실장에 와서 레이스를 같이 걸어주게 되면 영남에서의 관심도 증폭시키고, 그 다음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 증폭시키고, 그 다음 수도권의 관심도 증폭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붙게 되면 대선에서 저쪽에서 누가 나오냐라고 하는 관심보다도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오냐라고 하는 관심에 대선이
꽂힐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집권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이사장님의 강점은 뭐 다른 아니 뭐 동의를 하든지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잘했어요. 자기 얘기할 기대를 그만두고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대표의 표가 손학규 표로 가지 않습니다. 손학규의 표도 유시민한테 가지 않고요. 유일하게 손학규 표든 유시민 표든 다 올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 이 양반이 직접 등장하기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표를 흡수한다 다. 예. 그리고 그런 이제 정치공학적 계산 이전에 저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고정적으로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있어요. 공수부대.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렇죠. 특전사. 사진 딱 보여주면은 그럼요. 공수 진영에서 색깔 논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공수부대 출신들이요. 네. 해병대는 사병 위주의 그 군 조직이거든요. 근데 공수부대는 하사관 위주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공수부대에서 사병을 달고 제대한 사람들은 무척 대단하게 차출된 사람들인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해병대가 기수별로 딱딱딱 나눠갖고 온 군대가 또 다 빨간 모자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실제로 공수부대 출신들 보면 훨씬 우리가 군조직으로 막강한데 왜 이렇게 밀리냐. 그래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척 강해요. 공수부대 출신 대통령 후보 나온 거 봤어요? 사상 초유의 사태예요. 그럼 공수부대가 전국적으로 단결할 수 있다 이게. 이런 분석은 정치평론가들 못해요 이런 걸. 실제 생활에 부대끼는 정봉주 17대 의원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박수 나오잖아요. 치려면 제대로 치셔야지. 분석에 동의한 게 아니고요. 예. 귀여운 거죠. 별것도 아닌데 막 흥분하니까 귀여운 거죠. 공수부대 여러분 존경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예. 저는 이 문재인 이사장의 힘은 제가 처음으로 이분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나냐면 아니 저도 같이 얘기했다고 좀 해주세요. 네. 연결식 때였어요. 연결식 때 왜 백원 의원이 나가가지고 고함 쳤잖아요. 그것도 의미 있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수습될까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세상이 걸어놔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때 원수거든요, 원수. 그런데 문재인 세상이 인사할 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이게 경우에 바르다. 저 사람이 비겁하다거나 아니면은 아니 왜 인사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이것은 경우에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들게 만드는 이게 힘이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몸에서 뿜어 나오는 자기가 평생 살아놓은 태도와 삶이 주는 신뢰감인 거죠.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일테면 이제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하면 말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의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게.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이만. 정리할 것도 없어. 다 자기 하니까. 지금까지 백수 19대 출마를 저희가 결사저지할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